당연하죠. 이건 뭐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니고요. 러시아도 이제 패권국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패권 전쟁을 생각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패권 전쟁에 뛰어드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패권국이었던 그 경험이 있던 나라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의 욕망이 패권국으로의 재도약을 원하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유럽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경험했던 나라죠. 구소련 때. 그래서 끊임없이 패권국의 어떤 그 위상을 회복하려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권국을 가기 위해서는 경쟁국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국의 어떤 도전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경쟁국의 힘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러시아는 무역의 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화폐 전쟁의 카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패권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아주 원초적인 군사적 폭력이라는 힘의 카드에 유지해서 패권국의 어떤 그 위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 틀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군사적 전쟁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러시아가 미국, 유럽에서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토의 어떤 빈틈만 노려서 그게 이제 나토의 미가입 국가고 동시에 과거의 구소련의 영토였던 그런 국가들을 군사적 폭력을 통해서 지금 흡수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과거에 구소련의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또 이미 러시아가 장악했던 크림반도와 가장 근접해 있고 또 거기를 점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다시 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몰도바는 정규군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의 미약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국가고요. 또 몰도바는 상당수가 그러니까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로 합병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어떤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몰도바를 침공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러시아가 자신감을 얻은 것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전면전화됐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긴 하지만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전쟁을 꺼린다라는 것을 러시아가 확실히 특히 푸틴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몰도바 정도에 되는 작은 규모 나라는 언제든지 다시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국내 정세도 굉장히 어렵고요. 세계 정세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경제적인 충격은 경기 침체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이 혼란한 그리고 좀 어디선가 뭔가 터질지도 모르는 이 좀 약해진 전 세계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세들을 크게 출렁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2024년보다 좀 더 어렵고 혼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표면적인 현상만 보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어떤 이치, 또 근본적인 패턴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음이 너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셔야 2025년 한 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2025년 한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2024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의 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2024년보다 좀 더 위축되고 좀 더 경제적 압박이 커지는 그러한 어떤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사이클상 패턴상 거쳐가야 될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 구간을 잘 버티고 넘어가면 또다시 짧게는 8, 9년, 길게는 12년, 24년간의 또 새로운 경기 호황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으면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들이 조금 더 온화한 봄날이 오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너무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어렵지만 잘 버텨서 견디고 나가면 2026년, 2027년부터는 좀 더 좋은, 좀 더 따뜻한 봄날 같은 경제적인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